가족의 따뜻한 손길. 정우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고 집에 들어서는 발걸음조차 힘겨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 지연과 장모님, 미숙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정우야, 들어와. 오늘은 우리 같이 차 마시자. 장모님은 부엌에서 미소 지으며 허브차를 준비했고 지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고 장모님은 살짝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실패나 좌절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란다. 지연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힘들겠지만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정우는 시선을 내리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장모님은 이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직장은 바뀔 수 있어도 너의 가치와 능력은 변하지 않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모님과 지연이 그의 손을 함께 잡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야. 힘들 때 기대도 돼. 그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신 따뜻한 차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는 정우에게 큰 힘이 되었고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만들었다. 꽃 한 송이와 편지 한 장. 50대 중반의 정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평소처럼 무심코 거실을 둘러봤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작은 편지와 꽃 한 송이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내 수진이 남긴 것이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작은 거지만 마음 전하고 싶었어요. 짧은 문장 하나였지만 정호의 마음은 단번에 따뜻해졌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바쁜 일상 속에 무심하게 지내온 날들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출근길을 재촉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피곤함으로 말없이 시간을 보내던 날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마음 하나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고 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동안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랑과 노력에 보답해야겠다. 그날 저녁 그는 주방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작은 디저트를 곁들였다. 수진이 들어왔을 때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준비했어. 항상 고마워.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은 부엌 한켠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긴 세월 쌓인 익숙함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은 여전히 설레고 감동적이었다. 작은 편지 하나와 저녁 한 끼가 20년. 결혼 생활 속에도 서로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준 하루였다. 꽃향기 속의 사랑. 중년 부부 민수와 지혜는 퇴근길에 작은 꽃집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 같아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꽃집 안으로 들어섰다. 꽃집 안은 작은 향기와 색색의 꽃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조심스레 지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와 라벤더가 섞인 꽃다발을 골랐다. 이거 오늘 줘야겠어.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계산대에 선 민수. 지혜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밖으로 나오자 민수는 꽃다발을 내밀며 수줍게 말했다. 지혜야, 그냥 고마워서. 지혜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다. 이렇게 갑자기.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내가 매일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 지혜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수야, 고마워. 나도 사실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힘이 나네.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꽃집 앞 가로등 불빛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순간 그 작은 꽃다발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더 깊게 이어주었다. 민수와 지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의 피로와 마음속 무거움을 잊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냉장고 속 쪽지. 결혼 42년 차 노부부 상철과 미자는 이제 말보다 눈빛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이였다. 최근 몇 달간 상철은 잔소리가 잦았고 미자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서운했다. 나만 힘든 건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미자는 우연히 냉장고 문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도 당신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상철. 손이 떨려 쪽지를 꺼내든 순간 미자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상철의 말투와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겉으로는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늘 아내를 걱정하고 사랑해왔던 표현이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조용히 거실로 가 상철의 손을 잡았다. 오늘 쪽지 읽었어. 당신 마음 알 것 같아. 상철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가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늘 하루도 당신 웃는 얼굴 보고 싶었어. 오래도록. 그들은 그렇게 냉장고 앞에서 서서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거리감이 단 한 장의 쪽지로 녹아내렸다. 그날 이후 미자는 설거지를 마치며 가끔 냉장고 속 쪽지를 확인했고 상철은 일부러 쪽지를 남기며 마음을 전했다. 잔소리 속 사랑, 무심함 속 배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 진심. 그 작은 쪽지가 둘의 하루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다. 다시 일어선 날. 중년의 서은정은 오랫동안 가족과 직장에만 매달려 자신의 꿈을 미뤄왔다. 늘 바쁘게 살아오며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오래전부터 꿈꿔온 작은 카페 창업 공고를 보고 마음이 뛰었다.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첫 시식회에서 준비한 빵과 음료는 기대 이하였고 재료 선택과 레시피 실수로 손님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가족들은 은정의 시도에 기대보다 걱정을 내비쳤고 은정 자신도 좌절감과 불안감에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내가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을까? 그럼에도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인터넷과 책,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레시피를 수정하고 서비스 방법을 개선했다. 매일 늦게까지 실습하고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격려했다. 몇 달 후 은정의 카페는 점차 지역 주민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맛이 좋고 사장님이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말에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이 배운 것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날 은정은 깨달았다. 중년의 도전은 늦지 않으며 실패는 포기하지 않는 한 성장과 감동의 밑거름이 된다. 좌절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면 삶은 다시 웃음과 희망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은정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따뜻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단풍길의 행복. 영수와 아내 순자는 손주 민서와 함께 가을 단풍 구경을 나섰다.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길을 걸으며 세 사람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낙엽을 밟으며 즐겁게 뛰어다녔고 할머니 순자는 그런 손주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 단풍 너무 예뻐요. 영수는 손을 내밀어 민서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서랑 같이 보니까 더 예쁘구나. 영수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과 순자가 함께 걸었던 지난 가을들을 떠올렸다.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며 지낸 시간들, 힘든 날들을 함께 이겨낸 기억들이 민서의 환한 웃음 속에서 새삼 따뜻하게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간식을 나누며 세 사람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오늘 너무 좋아요. 우리 민서가 즐거우면 할머니도 행복하지.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많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손주의 작은 손에 스며드는 온기와 함께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해가 기울어가는 단풍길을 천천히 걸으며 민서는 졸린 눈으로 말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같이 가요. 영수와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햇살과 단풍 속에서 느낀 따뜻한 하루,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딸의 방. 태수는 요즘 집이 이상하게 넓게만 느껴졌다. 몇 달 전 딸 소연이 결혼을 하며 집을 떠난 뒤부터였다. 거실도 주방도 예전 그대로인데 유독 조용했다. 무엇보다도 빈 방 하나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느 날 태수는 용기를 내어 딸의 방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와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고 책꽂이 한편에는 대학 시절 쓰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방 안가득 남아있는 딸의 흔적에 태수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다. 그것은 소연이 중학생 때 쓰던 일기장이었다. 망설이다 펼쳐본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들리는 발소리가 제일 좋아. 힘들어도 꼭 웃어주고 싶다.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늘 무뚝뚝했던 자신이 딸에게는 이렇게 큰 존재였음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창가에 앉아 딸이 쓰던 작은 의자에 몸을 기대자 문득 소연이 웃으며 방에서 뛰어나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하던 그 목소리까지도 생생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태수는 조심스레 일기장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딸아, 내가 어디에 있든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늘 그리워하면서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비어있는 딸의 방은 더 이상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찬 태수의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였다. 라디오 사연. 결혼 45년 차. 이제는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노부부였다. 아내 정숙은 요즘 남편 태수의 무뚝뚝함이 서운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저 오래 함께 산 습관처럼 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었다. 잔잔한 음악 사이로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한 남편분의 편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정숙은 무심히 듣고 있었지만 익숙한 이름이 들리는 순간 손이 멈췄다. 서울에 사는 김태수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내 정숙이에게. 요즘 들어 자주 잔소리를 듣지만 사실 그 소리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를 때마다 괜히 귀찮은 척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내가 준비한 건 별로 없네요. 그저 당신이 라디오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숙아, 나 아직도 당신 좋아해요. 우리 조금만 더 손잡고 걷자.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토록 말없이 살던 남편의 마음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것이다. 그날 밤 태수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연 내가 들었어요. 태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들었으면 됐어. 그게 선물이니까. 정숙은 살짝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 답장은 내일 아침 밥으로 할게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오랜 세월 쌓인 거리감은 그렇게 따뜻한 라디오 한 줄로 녹아내렸다. 마당의 나무. 마당 한켠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심었던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날은 손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해 작은 손으로 흙을 퍼나르며 할머니, 이 나무가 크게 자라면 우리 같이 그늘 아래 앉아 쉬자. 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할머니는 손자의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웃었고 두 사람은 희미한 꿈을 나무에게 속삭이듯 심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손자는 멀리 도시로 떠나 바쁜 일상에 묻혀버렸지만 나무는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자라났다. 어느새 키는 지붕보다 더 높아졌고 여름이면 짙은 그늘을 드리워 마당을 시원하게 감싸주었다. 할머니는 나무 아래 놓인 작은 평상에 앉아 손자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바람이 불어 잎이 흔들릴 때면 마치 손자가 할머니 잘 지내지? 하고 속삭이는 듯 느껴졌다. 어느 날 손자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훌쩍 자라 청년이 된 손자가 나무를 보며 놀란 듯 웃었다. 와, 이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할머니, 정말 약속대로 그늘이 생겼네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다. 두 사람은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 잠시 말없이 바람을 느꼈다. 나무는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햇살을 부드럽게 흩뿌리며 두 세대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나무는 단순히 자라난 것이 아니라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을 함께 키워낸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손자가 어른이 되었지만 그 나무는 영원히 손자의 어린 시절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아침 커피 향기. 창문을 열자 시원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하니 어젯밤 미리 세팅해둔 커피 머신에서 고소한 원두 향이 퍼져나오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커피잔에 따뜻한 갈색 물결이 가득 채워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다. 늘 같은 아침이지만 커피 향기 하나로 특별한 순간이 되는 듯 했다. 작은 원목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 분주히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나는 잠시 멈춰 앉아 커피 한 모금을 음미한다. 진한 쓴맛 속에 은은히 스며드는 단맛은 꼭 인생 같았다. 때론 쓰디쓰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위로가 피어난다. 어제의 피곤함도 쌓여있던 근심도 한 모금씩 삼키는 커피와 함께 조금씩 녹아내렸다. 무심히 흘러가는 일상에서 이 짧은 여유는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선물이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괜찮아, 오늘도 잘해낼 거야 라는 다짐이 저절로 생긴다. 커피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힘이자 나를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렇게 아침의 커피 향기는 오늘도 내 마음에 작은 평화와 희망을 내려주고 있었다. 앨범 속 행복. 중년 부부 정훈과 수지는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 앨범을 꺼냈다. 손주 예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수지는 웃으며 앨범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건 내 아빠 어릴 적 모습이야. 봐, 이렇게 장난꾸러기였지. 정우는 손을 얹고 덧붙였다. 맞아, 내 아빠가 젖병을 들고 뛰어다니다 소파에 부딪히기도 했지. 예린은 깔깔 웃으며 사진 속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했다. 저도 아빠처럼 장난꾸러기 될 거예요? 수진과 정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다. 그럼, 하지만 우리처럼 가족과 함께라면 늘 행복할 거야. 앨범을 넘길수록 과거의 여행, 생일 파티, 손주의 첫걸음,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 차례로 펼쳐졌다. 이건 내 첫 캠핑 때 사진이야. 기억나니? 정훈이 물었다. 예린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기억 안 나지만 재밌어 보여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사진을 보며 추억 속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앨범 속 한 장 한 장이 다시 살아나듯 행복한 기억들이 거실을 따뜻하게 채웠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며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오래된 추억 속에서 현재의 행복을 발견했다. 사진 속 미소와 현실의 미소가 겹치며 거실은 작은 축제처럼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들의 마음속엔 사진 앨범 하나가 만들어준 평생 간직할 행복의 흔적이 남았다. 어머니의 집밥. 30이 넘은 지우는 바쁜 회사 생활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고 있었다. 퇴근길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혼자 식탁에 앉으면 늘 공허했다. 문득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 저녁마다 풍성하게 차려져 있던 어머니의 밥상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그리고 언제나 빠지지 않던 겉절이 김치. 어머니는 늘 밥 먹을 땐 천천히, 따뜻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빨리 먹고 공부하고 또 사회에 나와선 일에 치여. 제대로 된 한 끼를 앉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간 지우는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식탁에는 그의 어린 시절 즐겨 먹던 반찬들이 그대로 차려져 있었다. 첫 숟가락을 뜨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짭조름한 된장찌개 맛 속에는 어머니의 세월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지훈아, 내가 좋아하던 거 다 해놨다.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지훈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묵묵히 음식을 준비해온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지훈은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의 집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증표이자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의 반찬통. 작은 김치통 뚜껑을 여는 순간 친근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다. 고향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매콤한 멸치볶음, 달짝지근한 장조림, 그리고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던 내게 이 반찬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 그 자체였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안에 놓인 반찬통이 나를 반긴다. 도시의 차가운 불빛 속에서도 반찬통 속 음식 한 숟갈에 고향의 온기가 스며든다. 이거 먹고 힘내라는 듯 엄마의 손길이 느껴진다. 직접 전화로 묻지도 않아도 반찬의 맛만으로도 내 안부를 챙기는 엄마의 사랑이 전해졌다. 밥상에 반찬들을 꺼내놓고 혼자 앉아 먹다 보면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작은 통 하나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매번 나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엄마의 마음이었다. 세상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깊은 위로. 엄마의 반찬통은 내 일상 속에서 늘 나를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힘이었다. 오늘 부모님께 결혼식장이 따뜻한 햇살로 가득한 날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딸 지은은 긴장된 마음을 안고 부모님 앞으로 걸어갔다.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느껴졌던 설렘과 떨림이 부모님 앞에 선 순간 더욱 커졌다. 눈앞에 있는 엄마 아빠의 얼굴에는 기대와 사랑이 가득했고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아빠 오늘 이렇게 제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딸은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오늘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맞이하며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매일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위해 정성껏 챙겨주신 마음과 손길, 아빠, 늘 묵묵히 제 뒤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맞설 용기를 심어주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의 제 행복은 두 분 덕분이에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부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지은의 목소리도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서로의 사랑과 감사가 가득 전달되었다. 편지를 접고 나서 지은은 두 분의 손을 꼭 잡았다. 부모님도 딸을 안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결혼식장은 그 순간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순간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맞이할 용기를 얻었다. 작은 편지 하나가 만들어낸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였다. 작은 선물, 큰 위로. 중년 남성 재훈과 친구 민호는 대학 시절부터 25년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다. 어느 날 재훈은 민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재훈은 조용히 병원 문을 열고 민호의 병실로 들어섰다. 야, 왔구나. 민호는 약간 힘든 목소리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재훈은 작은 가방에서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별거 아니지만 내가 좋아할 거야.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차잖아. 어떻게 알았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오래된 친구라서 말이야. 두 사람은 병실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 힘들었는데 내가 와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재훈도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언제나 서로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 민호는 작은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깊게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진짜 고맙다, 재훈아. 이렇게 와줘서. 재훈은 친구의 손을 살짝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 우정은 작은 선물보다 더 큰 거야. 아픈 날에도 기쁜 날에도 서로 곁에 있으면 충분하지. 그날 오후 병실은 작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작은 선물이 전해준 기쁨보다 오랜 우정과 서로의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되었음을 두 사람은 느꼈다. 재훈과 민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라는 존재의 소중함과 감동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장인의 작은 이벤트. 영호는 딸과 사위 민재가 결혼 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늘 지켜봤다. 평소 엄격하고 무뚝뚝한 그는 사위에게 자신의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했다. 어느 날 민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은 풍선과 사진, 작은 선물로 꾸며져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야, 아버지는 내 노력을 항상 지켜봤단다. 오늘은 너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 민재는 놀람과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장인의 엄격함만 느꼈지만 이제야 그 속 깊은 배려와 사랑을 이해했다. 편지에는 장인이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와
민재를 향한 감사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장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아버님,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하고 감사드려요. 김영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미소 지었다. 민재야, 오늘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날이야. 그날 밤 단순한 이벤트였지만 장인과 사위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진심을 나눴다. 작은 이벤트 하나가 두 세대를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었고 오해와 거리감은 사라졌다. 저녁 산책과 노을. 저녁이 되자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다. 붉게 물든 노을이 길을 물들이고 길가에는 봄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남편 박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바쁘긴 했지만 당신 생각하면서 힘냈어. 아내 이정희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내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나도 하루 내내 당신 얼굴 떠올리며 버텼어. 그래, 이렇게 걸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 천천히 걸으며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 함께 걷던 산책길, 힘든 시절 서로 의지하며 지나온 시간, 지금의 평온함을 만든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다. 박준호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노을이 정말 곱다. 맞아. 이렇게 같이 걸으니까 더 특별해. 이정희가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길가의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박준호가 장난스레 말했다. 꽃 한 송이 가져가고 싶은데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지? 이정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하나씩 나눠 가지자. 두 사람은 그렇게 꽃 한 송이를 서로에게 건네며 웃음 속에서 사랑을 확인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으로 향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 박준호가 작게 속삭였다. 나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있어주는 게 제일 큰 행복이야. 손을 맞잡은 채 걸으며 그들은 하루의 끝에서도 서로에게 느껴지는 평온과 따뜻함을 마음 깊이 새겼다. 중년의 도전, 두 사람의 우정. 현수는 퇴직 후 마음이 허전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낮은 자신감 속에서 진우가 동업을 제안했다. 작은 카페 겸 서점 사업이었다. 현수야, 우리 같이 해보자. 내 경험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진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좋아, 해보자.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우리 둘 다 져야 해. 사업 초기 매출이 부진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진우야, 이렇게 계속 손해만 보면 우리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현수야, 나도 최선을 다했어. 너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말다툼이 이어지며 둘은 몇 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진우의 진심을 떠올리며 카페로 향했다. 진우야,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만 생각했어. 내 의견을 무시했어.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소 지었다. 나도 미안해, 현수야.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했어. 다시 힘 합치자.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후 두 사람은 계획을 조정하고 협력했다.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됨을 느꼈다. 현수는 아내 정미에게 말했다. 정미야,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진우 덕분이야. 정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추석 상위의 화해. 시어머니 정숙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며느리 지은은 결혼 후 가족과의 차이, 집안일과 전통 예절 때문에 시댁과 마음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잔소리하실까봐 긴장돼 이지은은 부엌 한켠에서 송편을 빚으며 속으로 마음을 졸였다. 드디어 차례상 앞에 둘러앉았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송편 한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송편으로 조금 특별히 만들었단다. 이지은은 순간 놀랐지만 반짝이는 송편을 보며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를 느꼈다. 그제야 지난 몇 년간 쌓였던 마음의 앙금이 조금씩 녹는 듯 했다. 식사 후 정숙은 조심스레 말했다. 결혼하고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무 잔소리만 했나 봐. 이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해하지 못한 점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먹하던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자리했다. 작은 마음 하나가 추석 명절 상위의 갈등을 감동으로 바꿨다. 텃밭 속 작은 기적.
시골의 조용한 마을 70대 노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오며 단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남편 영수는 조금씩 몸이 약해진 아내 순자를 위해 정성껏 텃밭을 가꾸기로 결심했다. 흙을 고르고 모종을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잡초를 뽑는 일상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작은 토마토와 상추 몇 포기밖에 자라지 않았지만 그 손길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다시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텃밭은 점점 푸르게 변했고 상추와 토마토는 풍성하게 자랐다. 아내는 남편의 손길에 감사하며 내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토마토가 붉게 익어 처음으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느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며 웃음을 터뜨렸다. 단순한 채소 수확이었지만 그 속에는 살아온 세월의 보람과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텃밭을 가꾸는 동안 부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하루하루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다. 작은 식물 하나가 주는 기적이 두 사람의 삶을 다시 밝게 비추었다. 영수와 순자는 깨달았다. 삶의 기쁨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울이는 작은 정성과 관심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부부는 손을 잡고 텃밭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작은 기적이 우리에게 남긴 건 사랑이야. 평생의 동행, 새로운 시작. 결혼 30주년을 맞은 민수와 영희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둘만의 해외여행을 떠났다. 늘 자녀들 뒷바라지와 생계를 위해 달려오기만 했던 두 사람에게 여행은 늘 뒤로 미뤄두었던 꿈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야 비로소 이제는 우리 시간도 챙기자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영희는 연신 바깥을 내다보며 소녀처럼 들뜬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여보, 우리 신혼여행 때는 제주도도 제대로 못 갔었는데 이제야 빚 갚는 기분이네라며 웃었다. 영희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행은 소소한 순간마다 행복으로 가득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깔깔 웃고 이탈리아 골목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길도 우리만의 추억이네라며 즐거워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라서 가능한 여유였다. 마지막 날 스페인의 한 광장에서 들려오는 기타 선율을 들으며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 영희는 갑자기 눈가가 젖어들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함께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 이 순간이 참 고마워. 민수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래. 앞으로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여행하자.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치 처음 연애하던 때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앉았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긴 세월을 견뎌온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던 것이다.